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평론 시간입니다. 지하철 7호선 심야 운행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7호선 금요일 심야 운행 추진 20분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주말인 금요일 한밤중이나 토요일 새벽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될 것 같다. 금요일에 지하철 7호선을 심야에도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 내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1일 장암 온수 구간을 금요일에 오전 1시, 5시에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주 1회 24시간 운행하게 된다. 그러나 온수 부평구청 연장 구간은 심야 운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철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등에 2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 이용요금은 편익과 비용 부담의 균형을 맞춰서 지금과는 다른 별도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장암 온수 구간이 어디인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도입니다. 보시면 장암역이 여기 있고요. 온수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90% 정도가 심야 운행을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일자는 내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온수부터 부평구청역은 왜 운행을 안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객 수가 그만큼 따라준다면 아마 포함이 됐을 텐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수부터 장암역까지가 시범 운행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한국 경제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술집도 그렇고요. 뭐 기타 유흥시설, 굳이 유흥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유동인구가 심야에도 뒷받침이 되면 그만큼 상권은 살기 마련이고요.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이바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쓰레기 줍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야 운행을 한다면은 그만큼 좀 더 편하게,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운임이 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속터미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건대 입구, 강남구청 해서 태릉 입구까지, 네, 모두 빼놓으면은 안 될 만한 중심 상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수도 그렇고요. 노선도기 때문에 네, 심야 운행 7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들도 적용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뉴욕, 런던도 이미 24시간 운행하는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비디오가 있어서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인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저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좋긴 한데 사실 굳이 그렇게 금요일에 노는 걸 위해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금요일 밤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타는 게 아닌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다면 택시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집갈 걱정을 좀 덜게 돼서 맨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는 게 어제 생각을 했는데, 부평구청에서 운수 사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6만 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인천 쪽이나 경기도 쪽은 배려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면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 베이버스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것을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술을 드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경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뭐 그렇게 보셨는데요. 역시 뭐 런던과 뉴욕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술 취한 승객들이 사실상은 탑승은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좀 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다양해질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구속되어 있는 뭐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뭐 쉬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지하철 철도에 관심이 많은 우리 DC 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의 우리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응응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이용자의 커멘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적잖한 게시글입니다라고. 예,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적자가 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응응님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동, 부평구청 이 두 개의 역만으로도 정차해주면 안 되나? 서울 내는 심야 버스라도 있지. 오히려 심야에 서울에서 부천, 인천 가기가 더 힘들어서 대중교통이 더 절실한데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그에 관한 댓글에서 네, 인천시, 부천시 소유라 도철 단독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근데 뭐 그건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과감하게 약간 적자가 예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당연히 운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철역을 찾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다님께서 7호선 심야 운행하면 일부 구간에서 야동 촬영할 듯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뭐 아무리 뭐 1시, 5시인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야동 촬영을 하겠습니까? 네, 뭐 종착역에는 좀 유동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뭐 중심까지 오는데 중심역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야동을 촬영한다는 얘기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심야 운행 환영하는데 전역을 다 정차할 필요가 있나? 급행 굴려서 몇몇 역 통과해서 시간 단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매역 정차하면은 좀 소비되는 시간이 많겠죠. 그리고 뭐 역마다 뭐 지하철 불도 켜야 되고 뭐 그만큼 인력도 좀 더 들 테고요. 그러니까는 네, 중요한 역만 굴려서 정차시키자는 내용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지점까지 집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서 주요역만 가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택시를 타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하철이 얼마나 집에 가깝게 가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얼마나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주요역만 정차하면은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효용성으로만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심야 운행의 의미를 조금 없애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의견을 보면요. 그런 일배 진짜 답 없네. 7호선 심야 운행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네, 욕도 좀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왜 온수까지만 가냐고 부평구청까지 운행해 달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시외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뭐 부천 정도는 가줘야지 심야 운행에 사실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요. 근데 종착역까지 가셔서 그 다음에 택시를 타시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어, 운임이 감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네, 참을성을 갖고 시범 운행이 잘 되면은 전 노선도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잘 나가는 노선도가 7호선 아니겠습니까? 서울도시 철도공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노선이 7호선입니다. 7호선이 잘 되면 5호선, 6호선, 8호선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서울 시민들의 이 효용성이 편의성이 다 돌아가는 그런 심야 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참을성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 이용자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뜬 7호선 심야 운행 기사를 보고 한번 깨작여봄.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설 보수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전구간 선로 보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24시간 전철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빠듯해 보이는 유지 보수 시간이 더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게 24시간 운행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지. 실제로 24시간 지하철 체제인 뉴욕은 단순 복선이 아닌 예비선로가 여기저기 깔려서 상시 운전이 가능한 구조. 결국 예비선로가 없는 현실에서 열차 운행과 선로 보수를 함께 하려면 배차 간격을 적어도 30분에 한 대고 건넘선을 통해 부분단선으로 운행하면서 보수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될 뜻이라고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보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엔 하루 정도는 심야 운행을 하면서 시설 보수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심야 운행하는 거 그렇게 부담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분과의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보시죠. 수요 문제 플러스 비용 문제입니다. 전차선에 들어갈 전기값과 역사를 밝히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영무원들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심야 할증은 불가피할 듯. 하지만 수요가 많은 환승역이나 일부 역에만 서는 심야 급행식으로 해서 통과역을 소등하면 그나마 비용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음. 또 정차역도 승강장은 70% 정도만 점등하면 심야 할증의 폭을 생각보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심야 할증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겠지만은 조금은 더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용자의 승객 입장으로서도 네, 어느 정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조금 아끼기 위해서 그 전등을 좀 더 소등하고 그러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전기료, 뭐, 회사나 가정에서 쓰면은 좀 더 전기세 비쌉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만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야 할증으로도, 예, 그거는 낼 만한, 의지가 있습니다. 괜히 범죄에 관한 뭐, 가능성을 높이면서까지 심야 할증의 비용을 아끼고 싶지는 않겠다는 게 아마 시민들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보시죠. 안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시설 보수 못지않게 문제됨. 심야 운행 시 역시나 차량 모두가 강력범죄의 아지트가 될 공산이 충분히 있음. 차량 안전을 공익애들에게 떠맡기기 엔 위험하므로 차량 한 편성마다 무장경관이 한 명씩은 필요할 듯. 또 30분에 한 대씩 들어오게 하면서 정차역 승강장을 위와 같이 70%만 밝힌다면 승강장 안정도
취약하기 때문에 플랫폼 출입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일시 폐쇄하다가 열차 도착 10분 전부터 개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단 열차가 안 들어오는 반대편 계단은 바리케이드로 막아놔야 할 듯. 열차 출발 후 하차 승객들이 모두 나간 걸 확인한 뒤 다시 폐쇄하면 되고,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적어도 지하 구간만큼은 24시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고 봄이라고 해서 결국은 찬성이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강력범죄의 아지트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무장경관이 한 명씩 필요하다는 건 약간 좀 극단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차마다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를 아끼지 말고 오히려 CCTV, 이건 뭐 심야 운행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역사마다 뭐 전동차마다 CCTV 다 달려있기 때문에 무장경관이나 아니면은 뭐 뭐 전기세 뭐 아껴서 뭐 운임을 좀 줄이자 하는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저는 심야 운행 찬성합니다. 이미 선진국인 뉴욕이나 런던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운행을 함으로써 서울 내에 유동인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산업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하시고요. 수익도 그만큼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작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연령을 늘리는데도 한몫을 할 거고요. 경제 성장률의 0.0001%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적자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서울 지하철의 적자만을 놓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노선까지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24시간 아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뭐 이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진정 도시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외국인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만큼 유효적인 이익도 시민들과 정부에게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세수가 올라가겠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늘면 세수가 올라갈 거고요. 세수가 올라가면 국가는 좀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곳에 시민들을 위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통평론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에 다른 성남 여주선이라든지 수서광주선, 월곡 판교선 같은 이슈되고 있는 노선도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좋아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